오늘의 주제는 바로 은는 그리고 이가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 바로 은는 이가인데요. 도대체 언제 써야 제대로 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배우다 꼬레입니다. 먼저 배우다 꼬레를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 배우다 꼬레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은는과 이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은는과 이가는 한국어에서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보들레르는 시인이다. 리옹은 남쪽에 있다. 여기서 보들레르에는 는이 붙어서 주어가 되고 리옹에는 은이 붙어서 주어가 되죠. 은과 는의 차이가 있다면 보들레르는 받침 없이 르로 끝나서 는이 붙었고 리옹은 이응 받침이 있는 옹으로 끝나서 은이 붙었지요. 예시를 또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아빠가 학교에 왔다.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친다. 여기서 아빠라는 명사에 가가 붙어서 주어가 만들어졌고 선생님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주어가 만들어졌어요. 이와 가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은는과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받침이 없는 빠로 끝나서 가가 붙었고 선생님은 미음 받침이 있는 림으로 끝나서 이렇게 이가 붙었죠. 받침이 있고 혹은 받침이 없고의 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렇게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은과 는 혹은 이와 가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는을 쓸 때가 있고 또 이가를 쓸 때가 달라서 헷갈리는 것이죠. 아니, 역할은 같은데 왜 다르게 쓰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은는하고 이가는 정말 언제 써야 제대로 쓰는 것일까요?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은는은 주어보다는 서술어가 더 중요한 문장에서 사용되고요. 이가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보다는 주어가 더 중요한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에서는 은는을 많이 써요. 그리고 누구를 강조해야 할 문장에서는 이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가는 말이나 글에서 어떤 주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용합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노래를 잘 한다. 슈가는 랩을 잘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BTS에서 지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가는 랩을 진짜 잘 하고요.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은는이 쓰였죠.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지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슈가는 랩을 잘하는구나. 이러한 사실에 한국 사람들은 더 집중해서 의미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문장을 이 가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진이 노래를 잘한다. 슈가가 랩을 잘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의미는 조금씩 달라져요.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나 진이 노래를 더 잘하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슈가가 랩을 더 잘하네.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를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인 진과 슈가에 이와 가가 붙어서 진과 슈가라는 주어를 더 강조하는 문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방탄소년단 7명 모두 랩, 노래, 춤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말이나 글에서 주어가 처음 나올 때는 보통 이, 가를 많이 씁니다. 한국의 동화나 소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착한 농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했어요. 하지만 농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가 나오고요. 다음부터는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야 하니까 는을 쭉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은는과 이가를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어를 강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술어를 강조해야 하는지 매번 이런 것으로 고민하면서 쓰시지 마시고 계속 한국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뉘앙스를 익히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금방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